자, 오늘은 컨티뉴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뭐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LTI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LTI 리니어 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뭐 그 다음에 뭐 코저리니 뭐 스테빌리티니 코절리티 스테빌리티 뭐 이게 BIBO라고 하는 거고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의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LTI냐 아니냐 그러니까 LTI 어떤 게 리니어하냐 그 리니어의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 이 정의에 대해서 리니어 하냐 안 하냐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 안 하냐 이 정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가 리니어하다, 뭐가 타임 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 코절리티나 스테빌리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면은 뭐 시스템의 종류 오늘 뭐 이번에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시스템 분류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important to introduce 뭐 introduce 소개한다 이 말이죠. important system property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거고 또 illustrate 어떻게 시스템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시스템에 뭘 나타낸다. illustrate 뭐냐면 mathematical modeling이에요. mathematical 수학적인 모델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하여튼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닉 4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은 클래시파잉 분류하는 거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니어 하냐 안 하냐 타임 비런트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하냐 그 다음에 코절 하냐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다룰 거라고. 시스템 분류라고 하는데 시스템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거냐 이게 나눠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시스템이라 하면은 뭐라고 시스템 뭐와 뭘 가지는 거야 뭐와 뭘 가져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는 거야 인풋과 아웃풋을 가진다고 인풋과 아웃풋을 그러니까 뭐 인풋과 아웃풋을 가진다고 그러면 아니 뭐 인풋하고 아웃풋 안 가진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인풋과 아웃풋 모든 게 다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지. 그런데 시스템이라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근무식 건데 근무옷을 내부를 뜯어봐서 알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으로 측정해보자는 걸로 그 내부에 그게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은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뜯어보고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을 측정해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 노력들이야. 내가 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블랙홀에 대해서 안다. 뭐 블랙홀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잖아. 몰라 이게. 그 다음에 뭐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뭐 신호가 들어간다는 거, 전기 신호가 뇌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아니면 본다라는 게 내가 최근에 뭐 이렇게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본다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뭐 나는 그냥 이 눈으로 뭔가가 들어가면은 이거 뭐 이거 시각 정보가 뭔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면 우리 눈으로 이 망막으로 뭐 이렇게 뭔가 상이 맺히잖아. 망막 뒤에 뭔가 이러면은 망막 뒤쪽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되나 봐. 그 전기 신호가 전기와 펄스가 뇌로 흘러가서 그 뇌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게. 그 뇌로 흘러가는 거는 전기 신호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게. 여전히 모르고 있어.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이런 걸 알 때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게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그래서 보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로 뭐 이건 사실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날로그에서는 요거보다는 소자에 의해서 이 뭐 것들이 많이 뭐 RLC나 이런 소자들에 의해서 뭐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뭐가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뭔가 케입이 됐다 이런 걸 앰플리파이어라고 해. 이게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어떤 인풋하고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서는 뭐 이게 빼기의 형태로 나타낸다. 하나는 x는 플러스로 가고 y는 마이너스로 요런 것들을 서밍 정션이라고 서밍 정션. 뭐 이러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거 나중에 디지털 만약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디지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아날로그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뭔가를 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는 인테그레이터. 이렇게 쭉 적분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 아날로그에서는 주 적분으로 많이 해. 그러니까 물론 이 아날로그 필터라는 게 아날로그 필터를 만들 때 요 세 가지 요소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은 사실 요 세 가지 요소가 딱 맞거든. 이 인테그레이트는 썸이 되고 뭐 그다음에 썸은 그대로 되고 뭐 딜레이 되면서 뭐 Z 트랜스폼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아날로그 필터는 사실은 요 세 가지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R, L, C 더하기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걸로 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진 않아. 아날로그.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래서 이 뭐 우리가 로페스 필터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이 회로 있는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이 뭐 그럼 시스템하고 별 관계는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V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I가 커런트 들어가면 RLC 요게 이제 되면은 V인이 들어가서 요게 시스템이고 요 RLC가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이런 거고 V인이 들어가서 Vout이 나오니까 이것도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런 RC 회로 이런 것들 다 시스템이야. 시스템. RLC 회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뭐 이거 풀려면은 물론 미분방 형식해서 풀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분방 형식은 내가 뭐 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뭐 미분방 형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이게 V인이 결국은 VR하고 VC가 되니까 그 V인은 VR하고 VC인데 VC가 이게 Vout이잖아. 그리고 이게 Vout이니까 뭐 되는데 뭐 이게 Vout하고 그러니까 Vout하고 여기서 뭐 VR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미분방정식 세워서 하는 건 내가 뭐 여기서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호모지니어 솔루션하고 뭐 파티큘러 토탈 솔루션 뭐 그다음 제로 인풋 리스폰스 뭐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회로회로에서 하고 뭐 내가 이거 할 건 아니고 우리 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 나오네. 시스템의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들 이렇게 리니어하냐. 뭐 너무 중요해 이거 리니어하냐 아느냐. 리니어 하면은 뭔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어떤 특징을 만족하면 리니어하다라고 그러거든. 리니어하냐. 그 다음에 타임 베리언트 하냐.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야. 요 두 개를 만족하면은 둘 다 만족하면은 LTI가 된다고. LTI.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러면은 아웃풋이 아웃풋이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결국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고 싶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해야 된다고. 넌리니어하든지 타임 베리언트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 우리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게 아웃풋을 계산 예측 가능한 걸로 하려면 LTI가 돼야 되고 그다음 뭐 이거만큼 뭐 물론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건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덜 중요하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다룰 만한 거는 요런 거 코절리티, 코절, 뭔가 이게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cause and effect,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코절이라는 게 cause and effect,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잖아. 이게 영향, 그러니까 cause,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코절리티라는 건.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원인이 있다라는 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전에 들어왔던 순서에 따라서 뭔가가 된다라는 거야. 그 미래의 아웃풋이 이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라는 거, 이건 BIBO라고 하는데, 이게 BIBO라는 건 바운디드 인풋 이거 바운디드 아웃풋인데, 인풋이 바운드 된 거에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바운드 된 게 나오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이 실제로는 이 스테빌리티가 전에도 한번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 볼펜 같은 걸 올려놨을 때 그대로 있다, 이런 것도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거든. 안정적이잖아. 근데 그런 건 기계과에서 말하는 스테빌리티고, 저기 토목이나 건설 이런 데서 말하는 스테빌리티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어. 그런 거는 전기 기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이게 가만히 있더라, 이런 스테이블, 그런 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거든. 상관이 없고, 우리는 전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인풋이 바운드 됐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다고 하냐면 전자과에서는 이게 공이 그대로 있느냐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어. 그런 거 없고, 인풋이 바운드 된 게 들어갔을 때 바운드 된 아웃풋이 BIBO를 만족하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하고, 특히나 리니어하고 타임 비리언트, 요거는 이제 너무나 중요해. 리니어 타임 비리언트. 왜냐면 LTI가 돼야지 모든 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다 LTI 시스템들이야. LTI가 아니면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95%가 아니면 99% 이상 된다고 봐야지. 저기 다이오드나 요런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넌리니어 소재라서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에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스몰 시그널, 소신호 분석이라고 해서 리니어라이즈 해버려. 넌리니어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그 다음 이게 연속 시스템, 이게 연속 타임, 시간 영역에서 보면은 신호 자체가 연속으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산되는 신호를 들어가느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선형성, 이제 리니어, 드디어 이제 들어가네요. 리니어하냐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봅시다.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만족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형성이고, 리니어리티, 그건 뭐냐면 어디티비티, 이 가산성이라고 두 개가 더했을 때, 어디티비티랑 호모지니어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름에서 보면 리니어를 만족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돼. 어디티비티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티라는 걸 만족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디티비티, 더한다 이 말이잖아. 어디션, 이게 더 세미 어디션, 어디티브 이런 말이니까 더하기가 된다. 그거는 내 이해하겠어. 그냥 대충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티비티는 대충 더하기가 되는가 보다 이 생각할 텐데, 동차성, 호모지니어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호모지니어스 뭔가 골고루 된다 이 말인데, 이거는 곱이 된다는 얘기야. 곱. 이거는 더 셈이 된다는 거고, 어디티비티는 이거는 곱이 된다. 곱이 된다는데, 이 곱이 x 두 개의 인풋이 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곱했을 때
그러니까 앰플리파이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이걸 잘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닌데. 이게 이거는 뭐 반드시 알아야 돼. 리니어리티. 리니어하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어디비티비티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해야 돼요. 티를 만족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이걸 우리가 한다고 그러다. 그러면 어디티비티 사실 호모지니어티가 더 쉬운데 호모지니어티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시스템 얘기했지만은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거든. 뭐 지금 우리는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XT예요, YT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인풋이고 이게 인풋. 아웃풋이 YT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요런 시스템이 있어. 뭐 A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X를 넣었더니 YT가 나온다. 요런 시스템이 있다고. X를 넣어봤더니 YT가 나오더라.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건 뭐 돈케어 텀이고 X를 넣었더니 YT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맞는데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건 주어진 거라고.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그래서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똑같은 시스템에 인풋으로 이 똑같은 시스템이야. XT에 상수배한 거 XT, KXT를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오냐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나오느냐. 예. XT를 넣었을 때 YT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거는 뭐 내가 측정한 거야. 내가 뭐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XT가 아니라 XT에 K 배한 거 KXT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 Y0T라 합시다. Y0T.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아웃풋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뭐 XT를 넣었으니 YT가 나오는 것처럼 K에 XT를 넣었더니 뭐 Y0T가 나왔다라고 가정합시다. 뭔가 나올 건데 그걸 Y0T라 합시다. 근데 이게 이게 XT만 넣었을 때 위에 걸 잘 보면 X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라고? YT라고. 그러니까 X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YT에 K배가 되느냐? K배가 되느냐? K배가 되면은 이게 만족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만족하면은 이거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한다 그래. 동차성을 만족한다고 그래. 호모지니어티를. 다라고 한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에 도대체 언제 이거 만족 안 하는 거 뭐냐? 뭐 만족할 것 같은데. 그냥 XT를 넣었을 때는 나오는 아웃풋이 YT였는데 KXT를 넣었을 때는 이게 만족 안 하는 건 뭐냐? 이런 시스템 만족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런 만족 안 하는 시스템. 을 봅시다. 이런 거야.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제곱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곱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 XT를 넣었더니 YT가 나왔다. YT는 어떻게 되겠어? 이 제곱 XT를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김준영. 예. 이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이 제곱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냥 X제곱 T. 그렇지. X제곱 T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뭐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시스템의 위에 걸 봅시다. 그러면 이게 KXT를 넣으면은 뭐가 나오겠어 이게? 뭐가 나오겠어? Y제곱 T는 뭐가 나오겠어? K제곱 X제곱 T. K제곱 X제곱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위에 우리가 이 호모지니티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에다가 이게 같으냐 하는 거야. 이게 X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X제곱 T잖아. 여기에다가 K 배한 거. 이 두 개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김일에. 같습니다. 그래 뭐 같이 않지. 뭐 네가 얘기했으니까 못해. 그리고 같지 않다고 이게 같지 않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 호모지니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런 시스템은 넌리니어 시스템이야. 이런 시스템은 제곱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넌리니어라고.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거 언제 우리 굉장히 사실 많이 쓰고 있어, 이런 거. 뭐 그럼 1차 함수는 당연히 만족하겠지. 그 이외에는 뭐 대부분 다 만족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만족하는 시스템, 이런 거 만족하는 시스템을 봅시다. 어떤 거냐 하면은 적분하는 거 다 만족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봅시다. xt를 적분했더니 xt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t를 dt를 한다. 뭐 요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뭐 c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인풋으로 사인 t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게 적분해 주는 걸로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c 이렇게 상수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인테그럴 해주는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 sin t를 해주면 뭐가 나와요? 10 sin t를 해주면 뭐가 나와? 10 sin t. 정재우. 네. 어떻게 되겠어? 10 sin t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코사인 t 풀 그렇지. C요. 코사인 t 플러스 뭐 c, 뭐 c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 10배 해줄 필요는 없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수는 좀 빼야 되겠다. 이 상수를 넣으니까 이게 넌리니어하게 돼버리네. c는 뺍시다. 일단 뭐 인테그랄 뭐 이게 정적분을 해서 뭐 0부터 1까지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보니까 어떻게 돼? 적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인 t를 적분하는 거랑 10 sin t를 적분하는 거랑 이게 똑같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같다고. 10 sin t를 하는 거랑 이게 10 sin t를 적분하는 거랑 dt를 하는 거랑 이게 10 곱하기 sin t를 적분하는 거랑 이게 같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상수는 빼고 얘기합시다. 상수까지 넣으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원래 이게 뭐야? 이게 10 sin t라는 걸 이걸 적분하는 거랑 이게 10 sin t를 적분하는 거랑 이게 10 sin t를 적분하는 거랑 sin t를 적분해서 10배 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잖아, 이 말이. 이 말이 같은 거잖아. 이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적분이나 미분이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왜냐면 리니어냐 넌리니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적분, 미분 이런 것들이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리니어한 적분. 이게 적분이나 미분이 모두 리니어거든. 호모지니티를 당연히 만족해.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10 사인 t를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온다는 이건 알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호모지니티를 적분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10 사인 t를 적분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고.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고. 이거 모른다고. 그럼 꽝이지 뭐. 사인 t를 외울 필요가 없어. 뭐 할 때마다. 요걸 만족할 때 호모지니티를 만족한다고 해요. 호모지니티. 요게 첫 번째 그거야. 그 다음에 어디티비티는 이제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아까는 하나를 넣었는데 하나의 배수를 말했던 거고 이번에는 두 개를 넣는다고. 그래서 똑같아. 아까 여기서 xt를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y.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티비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x1t를 넣었다. 근데 나오는 아웃풋을 y1t라고 합시다.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x1t를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y1t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시스템에 x2t 즉 다른 신호를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을 y2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측정해 보니까 이거 y2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주어진 거야. 이거는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앞에처럼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주어진 상태라고. 주어진 뭐 조건이라 해야 되고 뭐 주어진 상태라고 해야 되고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면은 x1t를 넣었더니 y1이 나왔고 x2를 넣었더니 y2가 나왔다라는 거. 요 조건. 요게 기본됐을 때 주어진 조건일 때 그러면 과연 이때 과연 x1t 더하기 x2t를 어떤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아까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요게
요게 나오는 걸 이제 y3t라 합시다. 이 뭐 지금 다른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게 하나씩 넣었을 때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라고? y1t라고 했잖아. x2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라고? y2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하나씩 넣었을 때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에다가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같으면은 이게 같으면은 이렇게 같으면 우리가 어디티비티를 만족한다고 그래요. 만족한다고 그러네. 요렇게 만족한다고.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해봅시다. 이 만족 안 하는 건 뭐냐? 이거 대부분 만족할 것 같은데 그냥 딱 보면은 그냥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하고 x2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하고 이 되면 만족 안 하는 거. 시스템은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것보다 실제 만족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호모지니티도 마찬가지고 어디티비티도 만족하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만족하지 않는 거 아까 똑같아. 이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 이게 제곱해 주는 거. 이 제곱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x1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뭐가 돼? 박준성. 네, x1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y1은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 t가 됩니다. x1의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에 x2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뭐가 되겠어? 이걸 y2라고 할 때 뭐가 돼? x2의 제곱의 그렇지. t가 x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럴 때 봅시다. 뭐 이거는 뭐 주어진 거고. 그러면 x1 더하기 x2t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y3t는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와?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야야 y1, y2라고 하지 말고 이거 x1 더하기 x2를 넣으면은 이걸 제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x1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에다가 x2의 제곱 2x1 x2입니다. 그렇지. 2x1t x2t 이렇게 되지. 그래 잘했어. 그럼 이게 잘 봐봐.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라고? 이게 같은지를 보자고. 이게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x1의 제곱이거든. 그 다음 x2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x2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게 두 개 같아 안 같아? 다르네. 틀리네. 이게 두 개가 다르네. 그럼 이건 넌리니어네. 제곱은 아까 뭔가 인풋을 제곱해 주는 거, 뭐 세제곱해 주면 마찬가지고 4제곱, 5제곱 1 아니면 x의 1승으로 되는 거 아니면은 x의 뭐 2승, 3승 뭐 이렇게 되는 거 다 모든 게 다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게. 만족하는 거는 오로지 1차 함수만 만족하겠네. 들어가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 정도밖에 만족 안 한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어리티비티를 만족하지 않아. 이거는 더하기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게 만약에 만족한 이거 미분하고 미분하고 적분은 만족하거든. 이걸 만족한다고.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이 호모지니어티도 만족하고 어디티비티도 만족해. 근데 만약에 이게 미분하고 적분이 예를 들어서 이 어디티비티를 만족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가정합시다. 이 미분 적분을 만족하는데 만약 이거 적분이 뭐 미분까지 하기는 그렇고 뭐 하여튼 적분이 뭐 어디티비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이라는 건 뭐 미분도 마찬가지인데 인테그럴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요걸 dt를 한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따로따로 한다고. 어떻게 코사인 t를 적분하고 플러스 사인 t를 적분한다. 요렇게 하잖아. 우리 이렇게 하잖아.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봐 잘 봐봐.
이 적분하는 게 이게 인풋이 이게 잘 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게 코사인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를 인풋을 해서 인텍을 내주는데 인텍을 내주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하냐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를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코사인 t만 인텍을 내주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인 t만 따로 또 인테그럴 해서 나오는 아웃풋 요 두 개를 이걸 더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더하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다 하고 있잖아 사실.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어리티비티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적분 못해.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10 사인 t, 3 코스 사인 t 이거 계산하고 이거 못 한다고 이거. 우리 계산 못 해.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10 코사인 t 플러스 3 사인 t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이거 만약에 넌리니어 오퍼레이터였으면.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미분이나 적분이 이게 다 뭐였다고? 리니어 오퍼레이터였기 때문에 어리티비티랑 호모지니티를 다 만족하는 걸 사용했다고. 이거 미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또 미분에 대해서 어떤 xt, x1t를 미분해 주는 거예요. ddt. dt 했더니 뭔가 y1t가 나왔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코사인 t를 미분한다. 그 다음에 사인 t를 미분한다. 그럼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뭐가 돼? 나오는 아웃풋이 사인 t가 되고 코사인 t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t가 나오거든.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를 미분한다. 이걸 미분한다. 이 미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따로따로 해주는 거잖아. 따로따로. 그러면은 따로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된다고. 이게 따로따로 이게 어디티비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거 이게 10 사인 t를 미분하고 싶다. 10 사인 t를 미분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준다고? 사인 t를 미분하고 나서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나오겠지. 이게 또 인풋을 넣으면 코사인 t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 호모지니어스랑 이 어리티비티랑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쓰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쓰고 있었지만은 이걸 다 쓰고 있었다고. 요런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걸 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주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어리티비티를 만족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x1을 넣었을 때 이게 기본이라고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y1이다. 그 다음에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y2다라는 게 이게 어떤 시스템이야. 이게 주어질 때 이게 주어진다. 이게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하는 건데 x1 더하기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걸 이제 우리가 y3t라고 하면은 뭘 보면 된다고? y3t와 y1t,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그 다음 y2t가 같은지 안 같은지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정확하게 이 디파인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시험에 반드시 내. 이거 반드시. 중간고사 치면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서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낸다고. 어떤 게 리니어한지에 대해서, 어떤 게 호모지니어스한지, 어떤 게 어디티비를 만족하는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적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적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차성도 마찬가지, 호모지니티도 마찬가지라고. x1t 이걸 x를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을 y, 이게 이제 주어진 거야. 이게 주어진 거라고. 이게 주어진 상태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t를 넣었을 때 y1, yt가 나오더라. 요거는 주어진 거야. 그럴 때 과연 kxt를 넣었을 때 kx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가 되느냐는 거야. 이걸 우리가 y0t라고 하면은 y0t가 그냥
yt만 넣었을 때, x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yt랑 이게 k배로 같으냐 안 같으냐. 요게 같으면은 호모지니어스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뭐 중첩의 원리라고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런 거예요. 슈퍼포지션은 어리티비티랑 호모지니티를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거야. 합해서 하는데 이걸 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XT 아까 우리 했지만은 요 이제 요걸 하려면은 이제 두 개 어리티비티랑 요걸 다 해야 되니까 그 X 요 똑같아. X1T를 넣었을 때 나온 아웃풋이 Y1T가 되는 거고 이게 X2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Y2T가 돼. 이게 주어진 거야 이게 주어진 상태야 이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 과연 그러면은 A에 뭐 여기서는 알파라고 할까? 알파 여기서 잠깐만. 이게 뭐 하여튼 알파라고 해도 되고 뭐 이걸 뭐 알파라고 했네.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 x1t 더하기 베타 x2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나오는 아웃풋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y3t가 이게 x1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y잖아. 이게다가 알파 y1t에다가 플러스 베타 y2t가 이게 만족하면은 이거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만족하면은 이걸 어리티비티랑 이거 한꺼번에 얘기한 거야. 어리티비티랑 호모지니티를 둘 다 만족해. 이거 슈퍼포지션 룰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한 거야. 한꺼번에 이게 만족하느냐 그 말이니까 뭐 그래서 뭐 호모지니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뭐 미분하고 적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히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아닌 발레를 생각하면은 제곱해 주는 시스템, 아니면 세제곱해 주는 시스템, 아니면 네제곱해 주는 시스템, 아니면 뭐 시스템에다가 뭐 이런 것도 아니겠지. 뭐 이 리니어하지 않는 거, 뭐 세상에 리니어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 리니어하지 않은 거, 넌리니어한 거 이거 뭐 뭐야? 예를 들어서 x의 n승, 뭐 이 인풋을 제곱해 주는 거, 이 인풋을 제곱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인풋을 뭐 세제곱해 주는 거, 인풋을 네제곱해 주는 거 이런 거. 그럼 뭐 이런 건 다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yt가 xt에 뭐 이게 n승으로 곱해주는 거, n이 이런 거 빼고 n이 이런 거 빼고 이게 다 넌리니어 시스템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n승으로 나오는 거. 뭐 대부분이지. 1차 함수는 사실 별로 없잖아. 그 다음에 yt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넌리니어야. 어떻게 하면 코사인 xt로 되는 거, 이런 거. 코사인 xt로 되는 거. 이건 넌리니어거든. 왜 넌리니어냐? 잘 봅시다. 코사인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x1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은 코사인 x1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2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x2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한꺼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한꺼번에 넣으면 이게 되지 뭐 x1t 더하기 x2t를 한꺼번에 넣는다.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이게? 뭐 나오니? 코사인 x1t 더하기 x2t 이렇게 되지. 이거 다르잖아.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게 다르잖아 이게. 이게 다르잖아 이게. 이거랑 이게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대부분 다 만족하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대부분 뭐 99.99%는 사실 다 만족하지 않아. 넌리니어 시스템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어려워. 지난 뭐 태풍 시스템 내가 뭐 예측할 수 없다, 뭐 계산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넌리니어 시스템이 그래. 넌리니어 시스템. 뭐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확률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또 그렇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선형 시스템은 어떻게 입출력 관계가 선형으로 주어지는 거. 입출력 관계가 그 다음에 뭐 중첩의 원리 이거 뭐 중첩의 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첩의 원리는 첫 번째로 호모지니어스 동차성 그 다음에 가산성 어디티비티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첩 원리는 이게 되는 거. RLC 외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제로 나와 있네 예제로. 지금 보면은 X1이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야. X1이 어떻게 된다고? 1에서만 뭔가 존재하는 1에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이. 다른 건 다 제로야. 인풋이. 1이 넣었더니 1자리에 1초일 때 1이라는 앰플리튜드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1하고 1초하고 2초일 때 1, 1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네. 지금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초, 그러니까 X2는 어떻게 했냐면 2초에 2라는 걸 넣고 3초에 1이라는 걸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두 개, 이 아웃풋을 측정해 보니까 Y2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2초일 때 2고 3일 때 이렇게 되고 4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2, 3,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나오듯이 이게 만약에 밑에 거 보지 말고 만약에 밑에 보면 뭐 금방 쉬우니까 이게 그러니까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야.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X1을 넣었더니 넣었더니 Y1이 나왔어. 그 다음에 X2를 넣었더니 이제 Y2가 나왔어. 그 다음 요 X1T에다가 더하기 X2T를 넣었을 때 이제 Y3가 나왔을 때 이게 Y1T랑 Y3, Y2T랑 이제 이게 같으냐 안 같으냐 한데 만약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다. 리니어 시스템이다. 그러면 아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 X1 뭐 여기서 N인데 뭐 이게 뭐 델타로 생각합시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 1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서 나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보니까 1하고 2, 0, 1, 2에서 이렇게 뭐 임펄스로 보면은 뭐 똑같네. 뭐 이건 지금 N인데 이게 T라고 만약 보면은 뭐 델타 T가 지금 우리가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X2T가 어떻게 된다고? 0, 1, 2 여기서 1일 때 2가 들어가고 이게 2일 때 1인 요런 게 들어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0, 1, 2, 3, 4 이렇게 될 때 1일 때 2, 2고 3, 그 다음에 1, 그 다음 제로네. 아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소리 1일 때 이거 0이고 2가 2일 때 2네. 2, 3, 1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럼 과연 이게 X1T에다가 X2T를 동시에 넣는다. 동시에 넣었을 때 나오는 만약에 이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개를 합하면 된다 그러잖아. 합하면 어떻게? 이 두 개를 합하면 된다고. 그 0일 때 나오는 아웃풋, 이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0일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1, 2, 3, 4 이렇게 되 1, 2, 3, 4 T일 때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되지. 1일 때는 하나 있는 거고 1일 있는 거고 2일 때는 2하고 2일이니까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3일 때는 또 3 1일 때는 1 뭐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2x 이렇게 되네. 2x1 이 문제에서는 2x1 더하기 x2t니까 이게 2고 이게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가 되니까 이게 4가 되겠네. 이게 4 이렇게 만약에 리니어 시스템이라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요렇게. 요것도 한번 뭐 그림 그리는 거 이것도 13번 13페이지 요것도 숙제야. 요 그림 그려보는 거 이것도 숙제. 그러면은 비선형 넌리니어 시스템은 뭐 어떤 게 넌리니어 시스템이냐 요런 것들 뭐 리미터 같은 거 그러니까 0부터 예를 들어 어떤 구간 내에서는 이게 리니어하게 쭉 되는데 1차함수처럼 되는데 어느 이상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끊어지는 거 요런 것도 넌리니어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넌리니어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 계속 그러니까 이게 선형성 여기는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거 어디 좀 올라가다 0일 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되는 거. 이런 거 다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신호들이 다 넌리니어야, 넌리니어. 리니어는 별로 없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냥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런 거야. 이런 거. 1번 내가 이거 A번 이거 리미터 이거 넌리니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리니어 하거든.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여기서부터. 그 리니어한 파트만 보는 거야, 그냥. 리니어하게만. 요 부분은 이 부분은 리니어하거든. 요 부분만 살핀다고 우리는. 이 부분은 리니어하거든. 그래서 요 부분만 살핀다. 그다음 또 이런 것들 포화기 이런 것들도 이게 곡선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쭉 돼 있잖아.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잘게 자르면은 잘게 잘라 본다고. 잘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은 리니어 하겠지. 요 부분도 거의 리니어 하다고. 이 부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잘게 잘라서 잘게 자르면은 그 부분들은 리니어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그래요. 피스와이즈는 피스 뭐 이렇게 한 피스 두 피스 조그만 조각을 말하는 거잖아.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직 그 다이오드나 이런 걸 안 배웠을 텐데 다이오드도 실제로 보면은 인풋하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V인하고 Vout이 이게 V인이고 이게 쏠쏠 이렇게 되는데 V인이고 이게 Vout이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실제로 이렇게 동작한다고.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동작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이 논리니어 소리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 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검은 걸로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 문제를. 안 그러면은 풀 수가 없어. 이게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0.7V 뭐 해가지고 0.7V V인이 0.7V 이상이면 리니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빨간 게 정확한데 이 빨간 걸로는 풀 수가 없다고.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낸다고. 0.7V보다 작은 거는 뭐 0이고 0.7V보다 크면은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고. 이걸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스와이즈 리니어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게 대부분 다 넌리니어하고 99.99%는 다 넌리니어인데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리니어 하지는 않아. 근데 리니어 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웃풋을. 그래서 다 리니어하게 잘게 잘라가지고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한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이게 있네 이게 다이오드가 있어서 뭐 회로에 대해서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가 선형 시스템인지 판별하여라 라고 하는데 다이오드 일단 들어가면은 뭐 이게 뭐 불가능해 이게. 근데 여기 또 실제 다이오드가 아니라 이상적인 아이디얼하다는 거야. 아이디얼.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아. 아이디얼한 사회. 나는 이상 사회에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게 프랙티컬 하지 않다라는 거. 이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요 선형 시스템 이제 판별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 다이오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할 때 회로에서 이제 다루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다뤄. Vout이 주로 뭐 Vin하고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0.7V 이 Vin이 0.7V 더 클 때 이럴 때는
V인이 0.7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어프락시메이션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일단 배우지도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0보다 크면은 그냥 요게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 0.7 했어야 된다고 했는데 V 아웃이고 V인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 리니어하게 되지만은 0보다 작을 때는 0이야. 이게 실제로 리니어하게 되려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돼. 요렇게 계속 나가야 돼. 이렇게 음의 방향에도 마이너스 계속 1차 함수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않고 이제 0일 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0이고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뭐 하여튼 뭐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뭐 이렇게 된 게 이거 뭐 하여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다이오드 들어가면은 그냥 비선형이라는 것만 알고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RLC 외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선형 시스템이냐 RLC 외로 이런 건 다 선형 시스템이야.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런 것들 RLC 판별하라고 하는데 이 판별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뭐 이거 우리가 이미 여기 적분이나 미분이 다 이게 오퍼레이터라는 거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하긴 어려워. 하여튼 RLC 회로 이런 것들은 다 선형 시스템으로 다 돼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잖아. 계산할 때 실제로 VS는 VR에다가 VC 해가지고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결국 뭐 이 VC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타내야 되니까 VC 이걸 우리 결국 커런트가 같은 거거든. 커런트가 같은 거니까 뭐 이 VC니까 뭐 I는 Q는 CVC 뭐 이렇게 돼가지고 I는 C, DVC, DT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이게 이 커런트가 같으니까 이 VR이라는 게 IR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I가 여기서 나누니까 여기 넣어주면은 이게 RC에 DVC, DT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주면은 VS는 VC에다가 RC에 DVC, D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막 뭐 이렇게 미분방정식 풀어주는 거 있잖아. 뭐 내가 그거는 없고. 그래서 이게 다 교수님, 된다라는 건 뭐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 다 뭐 맞다는 얘기야. 교수님 예, 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질문해도 돼. 예, 교수님 방금 그 RC회로에서 예, 예.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예. 선역성이 되나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네. 뭐 선형이 되지 당연히. 다 돼, 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 RC 회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선형 시스템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선형 시스템이 아니면은 비선형 시스템이면은 이 풀 수가 없다고.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거야.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선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비선형은 아예 불가능해. 이런 푸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다 선형 시스템이구나. 내가 배운 거는 다 선형 시스템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뭐 거의 뭐 맞아. 거의 뭐 99.9%는 맞아. 내가 풀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선형 시스템이구나. 내가 풀 수 없는 건 뭐 대부분 다 비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무조건 다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형이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미분 방정식이 들어갔다. 미분 방정식인데 선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고 이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dt에다가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를 여기 미분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 미분해 주는 거거든.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사인을 미분해 주면 코사인 t 이렇게 되잖아. 이거 따로따로 미분해 준 거거든. 이게 따로따로 되는 이유가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풀 수가 없다고 이 문제를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별 2.4, 2.5는 뭐 이거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이제 타임 베리언트 한데 타임 베리언트 이것도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타임 베리언트 타임 베리언트 TI라고 그래. 타임 베리언트
그러면 이 반대말은 타임 베리언트가 되는데 타임 베링이 주로 타임 베링, 타임 인베리언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TI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 리니어는 호모지니티랑 어딕티비티 두 개를 만족하는 건데 요걸 두 개 만족하고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까지 하면은 LTI 시스템이 돼서 이제 그 계산할 수 있어. 계산은 이제 컨볼루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건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타임 베리언트를 학생들이 띄움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서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야. 시간에 관계없이 아웃풋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 시간에 관계없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좀 약간 달라. 뭐 시간에 관계없이 아웃풋이 일정한 게 아니라고. 일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2년 9월 23일 날 뭔가 내가 아까 요 RC 회로 같은 거 요게 아까 리니어하다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스위치가 있다 합시다. 스위치가 있어서 이걸 탁 누르면 이제 온이 될 거 아니야. 그 온을 시켰을 때 2022년 이게 예를 들어 2020년 9월 오늘이 23일 뭐 지금이 뭐 2시 뭐 24분 이렇게 뭐 35분 이런 되네. 35분에 이 아웃풋을 이걸 온을 시키니까 이게 동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걸리는 아웃풋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Vout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Vout이. 그러니까 내가 넣자 말자 뭐 몇 초 후에 나오는 아웃풋이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인풋으로 넣었는데 뭐 오늘 2020년 아까 앞에 하지 말고 이게 2020년 9월 23일 날 내가 계산할 때 나오는 아웃풋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딜레이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내일 하는 거야. 2020년 9월 뭐 24일 날 9월 24일 날 인풋을 넣었더니 아웃풋이 어떻게 똑같은 아웃풋이 내일 또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똑같이 나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시간은 흘러갔잖아. 딜레이가 됐다고. 딜레이가 됐으니까 내가 인풋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인풋을 넣었다. 이거 0초일 때 이런 인풋 UT를 넣었다. UT를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0초부터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 이게 YT였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초가 아니라 내가 1초에 넣었다. 1초에 넣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 0초부터 나오는 아웃풋이 0초부터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0초가 아니라 1초에 이렇게 요런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딜레이가 돼야 된다고. 인풋에 따라서 딜레이가 돼야 돼. 시간에 관계없이 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풋을 0초에 이런 UT를 넣어놔 1초에 넣어놔 똑같이 이렇게 뭐 나온다. 이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돼. 그러면 인풋이 들어가기 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컨스탄트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이 시스템이 다시 보자.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 타임 인베리언트는. 타임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0초일 때 이렇게 UT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게 UT가 들어가도록 해서 어떤 시스템에 통과했어요. 이렇게 통과했으니 나오는 아웃풋이 0초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익스포넨셜 떨어지는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 합시다. YT가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근데 이걸 0초가 아니라 10초에 넣어봤어요. 이걸 10초에 턴온하고 10초에 이렇게 쭉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리니어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초부터 이렇게 쭉 돼야 되는 게 아니라 10초에 이게 쭉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인풋을 딜레이를 시켜주면은 인풋이 딜레이 되면은 아웃풋도 어떻게 된다고? 딜레이 돼야 된다고. 아웃풋이 늘 10초 때 넣어주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10초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된다. 어떻게 이 0초에 넣었을 때 이거 똑같다고 합시다. 이거는 주어졌을 때 이거는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건 또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켰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10초에 뭔가를 넣었는데 10초에 이렇게 이 UT를 넣었는데 10초 U10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넣었는데 이 시스템에 넣었는데 아웃풋이 또 똑같이 0초 넣을 때나 10초 넣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0초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안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직 인풋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아웃풋이 나오고 있잖아.
안 된다고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딜레이 된 게 들어가면 딜레이 된 만큼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응?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야. 무슨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자판기가 있어서 뭐 오늘 며칠 2020년 9월 23일 지금 2시 38분에 내가 500원짜리 넣고 콜라를 뽑았더니 콜라 나왔어. 넣자마자 바로 나온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내가 2022년 9월 23일 날 내가 뽑았을 때 너 나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직 난 돈을 넣지도 않았어. 돈 넣지도 않았는데 돈 넣지도 않고 내일 넣을 거야. 내일 그러니까 9월 24일 날 내가 돈 넣으려고 그런다. 500원을 넣으려고 그런다고 자판기에 가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24일 날 돈을 넣자마자 콜라가 나오면은 그 되는 거잖아. 그 타임 베리언트 한 건데 돈을 넣지도 않았어. 지금 아직까지. 아직 23일은 아직 돈을 안 넣은 거잖아. 24일 날 내가 돈을 넣을 건데 23일을 넣지도 않았는데 콜라가 갑자기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타임 베리언트라는 게 늘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에 관계없이 9시 나오는 게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딜레이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걸 뭐 하여튼 그래서 요 시스템이 요 나오네. 뭐 그림이 보면은 이게 XT가 이게 0초부터 뭐 예를 들어 어떤 T초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됐다. 근데 나는 아웃풋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0초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뭐 이게 T1이라고 T2로 합시다. T2로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게 XT T0 이게 시프트 시킨 거잖아. 이게 딜레이 시켜준다. 딜레이를 줬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웃풋도 딜레이 돼야 돼. 이게 어떻게 T0만큼 딜레이 돼서 여기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거대로 요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시프트 돼야 된다고. 0초가 T0 딜레이 되고 T2가 뭘로 딜레이 돼야 되겠어? T0 플러스 T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시변 시스템은 뭐 아무 때나 그래도 돼. 시변 시간에 따라 내가 이 0초일 때 넣은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0초가 이게 딜레이만큼 시켰더니 뭐 마음대로 나오더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게 뭐 이런 게 나오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꽝이에요. 다르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판기를 넣었는데 내가 오늘 500원짜리를 자판기에 넣어서 콜라를 눌렀더니 콜라가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내일 똑같이 그 자판기에 가서 500원짜리 넣고 콜라를 눌렀는데 갑자기 사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넣어놔, 내일 넣어놔, 그 다음날 넣어놔, 뭐 추석 지나고 일주일 뒤에 넣어놔, 500원짜리 넣었을 때 콜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아웃풋이 변형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오늘 500원짜리 넣었더니 콜라가 나왔는데 내일 넣었더니 사이다가 나왔다. 그 다음날 넣었더니 환타가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 변하는 거잖아. 아웃풋이 변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시변,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그래. 타임 베링.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엄밀하게 내가 아까도 타임 인베리언트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리니어 시스템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한 거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거의 없어. 없다. 거의 없다고 사실은. 리니어 시스템도 거의 아까 말했지만 리니어 시스템은 이제 넌리니어 대부분 다 넌리니어하다고. 그 다음 타임 베링하다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 지금 켜도 똑같고 내일 켜도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같지만은 롱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한다고. 이 형광등 성능이 변한다고. 그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지금 뭐 47인데 1년 전에 주민철이 모습하고 지금 1년 뒤에 지금 모습하고 1년 뒤에 뭐 2021년도의 모습하고 예를 들어 10년 뒤에 2030년의 나의 모습하고 조금씩 변한다고. 거의 비슷하지만 변한다고. 타임 베링이라고 실제로는 타임 베링이라고.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짧은 순간만 보면은 뭐 요 순간 뭐 10초를 본다든지 아니면 1분을 본다든지 1분을 보면은 뭐 내가 뭐 변할 건 별로 없잖아. 형광등의 순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1분 사이에 내 노트북이 갑자기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다 이렇게 할 뭐 좀 약간 목통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그런 조그만 시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지만은 짧은 시간 보면 타임 이벤트를 만족한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리니어도 피스와이즈로 보면은 와이즈로 보면 이것도 리니어하다고. 리니어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 잘라서 보면은 요렇게 본다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하면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뭐 퀴즈를 안 풀어줘가지고 또 시간이 또 지나버리네. 오늘 숙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리니어 숙제는 뭐 엄청 중요한 거 좀 하고 있어. 리니어리티 두 가지 조건과 리니어리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타임 인베리언트 요 조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기. 그 다음에 예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 이걸 각각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시스템을 그냥 말로만 적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제곱을 했을 때 왜 이거 만족 안 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시스템을 찾아보고 이걸 좀 수학적으로 정리해야 돼. 수학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 그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까 몇 번째야 이거 요 그림 이 13페이지에 나타나는 거 요 그림 x1, x2가 들어갔을 때 이게 리니어를 만족할 때 xn이 어떻게 되는지 13페이지 3번이 페이지 13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몇 페이지야? 이거 18페이지 13하고 페이지 18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타임 베리언트 13은 리니어에 대한 얘기고 13은 리니어에 대한 얘기고 18은 타임 베리언트에 대한 얘기야. 이게 됐을 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여튼 그 퀴즈는 뭐 다음 시간에 풀든지 아니면 오늘 빨리 끝내고 뭐 이거 풀어보든지 해야 되겠네. 그 3시에 또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일단은 내 그거를 안 올린 거 같네. 강의 자료는 지난번에 했던 거 그 연속으로 할 테니까 뭐 올릴 거 필요 없고 뭐 3시에 봅시다. 그때 내가 시간이 나오면은 그 끝에 한번 풀어줄 테니까 다시 하여튼 뭐 하고